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폄훼 논란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냐는 질문에 자신의 입장을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한빛원전 수명 연장에 필요한 절차가 줄줄이 파행되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환경단체의 주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무안공항 관련 3자 회담에서 김산 무안군수가 이달 안에 3자 회담을 하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광주지검이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정준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5.18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정부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의 의미와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내놓은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 답변입니다. 5.18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다는 식의 답변과 관련해 인사청문위원들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마음속으로 긍정합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5.18을 민주화를 위한 본인의 생각을 묻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을 묻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끝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건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SNS 글에는 왜 좋아요를 눌렀는지 이유를 묻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변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혐오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은 무엇입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입니까? 사태입니까? 앞으로는 제가 특히 공직에 임명이 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의 선배 MBC 기자였던 정동영 의원은 5.18 당시 광주에서 취재했던 일을 떠올리며 광주 MBC가 불탔던 일을 소환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보도한 데 격분한 광주 시민들이 광주 MBC를 불태웠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취재한 그리고 방송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MBC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었고 MBC 이진숙 기자 역시 두 가지 얼굴이 있다며 바그다드의 종군 기자와 방송 장악의 선봉대 중 무엇이 본질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국 MBC 기자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진숙 후보자가 극우의 편에 서서 5.18을 폄훼하는 모습에 섬뜩함을 느낀다며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언론 자유를 외치는 기자들을 좌파쯤으로 치부해 억누르고 공영방송을 사형화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중복인 오늘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밤사이에도 더위는 계속됐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 27도 안팎을 보이면서 밤사이에도 더위가 지속된 가운데 출근길 기온부터도 높게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낮 동안에는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한때 지나는 소나기가 더위를 식힌다기보다는 습도를 더 끌어올리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한때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 예보 나와 있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지나는
내리는 비 때문에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는 120mm 이상의 꽤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명이 다한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연장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잇따라 무산됐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공청회가 파행되는가 하면 지자체가 공청회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영광 한빛원전을 둘러싼 현재 상황을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영광군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주민공청회. 공청회가 시작하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의자를 뒤엎고 단상을 점거하면서 공청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공청회는 무효다! 공청회는 무효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공청회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분 만에 공청회 무산을 선언하고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금일 공청회는 사업자의 피해자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되어 공청회가 무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전북 고창에서 두 번째로 열린 공청회도 주민들의 항의로 파행됐습니다. 본인이 자장님의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지만 지난번 인당의 공청회에서 자장은 한수님들 그대로 대변하면서 대하겠습니다. 지금 자장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공청회는 40년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앞서 지난 5월 한수원은 원전 30km 안, 즉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에 있는 6개의 지역을 상대로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평가서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원전 수명 연장 인허가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기체 방출물도 나오고 액체 방출물도 나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희석해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를 평가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6개 지역 주민들은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평 주민들은 공청회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안과 한평, 장성, 군청 등은 공청회가 아예 열리지 못하도록 장소 대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수원 측에서는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그 이후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저희 장성군에 온 바가 없습니다. 주민 공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관련 법상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한 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면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수원 측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한 공청회를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광에 이어 장성에서까지 주민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 한수원 측과의 갈등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가동한 지 40년이 돼가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을 연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폐로시켜야 할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수명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격렬해지고 있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설계 수명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를 더 가동하려는 이유. LNG나 석유류 등 다른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하면서도 대용량 수급이 가능해서입니다. 15년 뒤인 2038년 국내 최대 예상 전력 수요는 129기가와트. 이를 감당하려면 4인 가구 100만 세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10기가와트의 발전 설비가 지금보다 더 필요한데 당장 발전 설비를 늘릴 수 없으니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게 한수원 측의 주장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과 신규 발전 설비 부지 확보의 어려움, 발전 설비 추가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 자금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은 최대한 이용되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가동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1, 2호 원전이었던 부산 기장의 고리 1호기와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도 설계 수명을 다하고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가동 수명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한빛안전 1, 2호기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한수원 측의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 안전성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습니다. 아무리 고쳐 쓴다 해도 40년 전에 만든 한빛 1, 2호기가 안전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간 두 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장 또는 정지 사태만 100여 건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공청회에 앞서 공개 토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을 더 가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는 무엇인지, 사고 대책은 어디까지 마련됐는지 등을 직접 묻겠다는 겁니다. 안전해야 되는데 이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된 게 없다. 근데 10년을 더 늘린다고 한다면 이 설계 부분이 변경이 됐을 때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 한수원의 공청회가 답을 정해놓은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주민들의 반발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원자력 발전 시설을 30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건설 중인 원자력 시설 4기를 비롯해 전국 26개 모든 원자력 발전 시설을 퇴출시키지 않고 계속 운영하겠다는 지침으로 읽힙니다. 원전 가동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용성을 확보할 꼼꼼한 안전 대책. 한수원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정준호 의원을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이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는 대가로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호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검찰 내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기소라며 법원의 무죄 판결로 부당함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7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년 한방병원 대표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병 원장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었지만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국민건강보험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정도 있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병 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투자자 등 7명에게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억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국악 전문 교육기관인 목포 시립국악원에서 발레 과외가 수년간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상한 발레 과외 강사는 국악원 교수의 동생이었고 이들의 어머니는 현역 시의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6년 국악의 보존과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설립된 목포 시립국악원. 현재 46명의 원생이 목포시의 지원을 받아 전통무용과 판소리, 전통악기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용과 학생은 18명. 지난 2015년부터 전임 교수로 재임 중인 정모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무용과 학생들이 매주 1시간가량 외부 강사에게 과외 형식으로 발레 수업을 추가로 받아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외부 강사는 전임 교수인 정 씨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의대 강대이기 때문에 가불의 강대이기 때문에 기회를 하면 그 선생님이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믿고 있는 상을 못하니까 강압적인 것이 있죠. 정 교수 역시 목포 시립국악원에서 28년간 원감을 지낸 현 박수경 목포시 의원의 딸로 익히 알려져 있는 상황. 규정상 외부 강사 초청은 시에 보고하면 수업 내용을 확인한 뒤 특강비를 예산에 세워 시에서 관리하지만 이번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도 발레가 전통국악과 무관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악원이잖아요.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도 한국무용은 특강이 가능하지만 발레는 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 국악원의 작품 공연을 위한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해당 발레 강사는 학생들에게 매달 수업료 명목으로 개인당 10여만 원의 추가 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용교실이 국악원에서 유일하게 1km가량 떨어져 있고 저녁 7시부터 수업이 이뤄졌다 보니 국악원 내부는 물론 목포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남한테 공간을 대여해줘서 수업을 진행하고 일부 사례비를 받는다 하면 그거는 원래 취지 목적하고 틀리니까. 목포시는 보고도 없이 학생들에게 추가금을 받고 외부 수업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죠. 27만 명대를 유지하던 여수시의 인구도 26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데다 감소하는 속도도 빨라지면서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집계된 여수시 인구는 27만 40여 명. 20여일이 지난 지금은 300명 넘게 줄어들어 26만 9,700여 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7만 명대가 무너진 건 지난 2021년 3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여수시는 비싼 집값과 산단 접근성 등을 이유로 청년층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간 것을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보다는 사회적 요인이 큽니다. 주거 대책을 우선 세우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여수시 인구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06년 3월. 이후 28만 명대로 진입하는 데는 9년 5개월이 걸렸지만 27만 명대는 5년 7개월, 26만 명대는 3년 4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도시에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지만 실효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후반기 첫 회기에 들어간 시의회는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지원 등 타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여수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인구가 27만이 무너졌고 26만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저런 것을 해? 라는 파격적인 정책이 좀 필요한 시대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부시장 직속으로 인구 청년 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한 여수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를 검토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김산 무안군수가 이달 중으로 3자 회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MBC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으로 무안군과 전라남도,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3자 회동을 하겠지만 군공항 이전은 안 된다는 무안군의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지난 23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를 광주시에 요구한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가 군공항 이전의 골든타임이라며 이전에 방점을 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지역 해수욕장의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섰는데요.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항섭 기자입니다. 최근까지 평상 대여 요금으로 6만 원을 받던 한 해수욕장. 공유 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이곳 마을회는 대여 요금을 절반인 3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유명한 해수욕장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격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해서 편하다고 좀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성수기를 맞아 제주 지역 해수욕장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상을 운영하는 모든 해수욕장이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금능과 김영 등 해수욕장 5곳은 평상 대여 요금을 기존 6에서 10만 원 수준에서 50% 인하하고 2호 해수욕장은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 12곳 가운데 중문을 제외한 11곳의 해수욕장은 파라솔 대여 요금도 기존 3, 4만 원 수준에서 2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이어지면서 도내 해수욕장 대부분이 파라솔과 평상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관광객들도 가격 인하를 반겼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해서 만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루 종일 놀고 갈 생각인데 저렴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제주도는 가격을 내린 해수욕장에는 화장실과 샤워실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해수욕장 편의용품 대여 요금 기준도 만들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관광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외식업, 교통, 숙박, 또 계절 음식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비계 삼겹살과 평상 갑질 논란이 이어지면서 성수기 타격이 우려됐던 제주 관광이 이번 조치로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리산이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습니다. 댐과 케이블카, 산악열차에 이어 지리산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벽소령 도로 개설 계획까지 불거져 논란과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지리산 벽소령을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천왕봉과 노고단의 한가운데인 해발 1,350m의 벽소령. 탐방객들이 간간히 오가는 산중인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함양과 하동을 잇는 지방도 1023호선의 국가지원 지방도 성격과 미개설 구간인 벽소령 도로의 개설을 함양군이 추진하면서부터입니다. 함양군은 정부가 올해 안에 수립 예정인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벽소령 도로의 반영을 신청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저희 이 함양 지역에는 관광뿐만 아니고 물류로도 훨씬 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군수를 비롯한 함양군의 공무원들은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벽소령에 올라 도로 개설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도로를 닦았다면 좀 차 타고 편안하게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영호남의 환경단체들도 벽소령을 찾아 맞섰습니다. 벽소령 도로 이들은 지리산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난도질해도 되는 산이냐며 벽소령 도로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지역에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지리산을 둘로 쪼개겠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폐지시켜서 지방도 1023호선 벽소령 구간 24km는 한국전쟁 이후 군사도로로 이용했지만 지금은 국립공원 탐방로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합니다. 자연공원법은 도로, 철도, 궤도 등의 시설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을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미 2016년 벽소령 도로의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현행 유지 결론을 내린 이유였습니다. 환경 보존 가치가 높아 현 상태의 탐방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왔고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도 그게 더 이상 손도 못 대고. 케이블카, 댐, 산악열차에 이어 관통도로까지 지리산의 이딴 개발 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울릉도 일주 도로에서 위험천만한 낙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년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울릉도를 찾는 만큼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됩니다. 포항문화방송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울릉도 서면 일주도로에서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의 관광명소인 거북바위에서 400여 톤의 바위가 무너져 3명이 다쳤고 지난해 9월에도 북면 일주도로에서 3만여 톤의 토사와 바위가 무너져 열흘 동안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지난 4년간 울릉도에서는 크고 작은 낙석 사고가 모두 9건이나 발생했고 7명이 다쳤습니다. 울릉군이 관리 중인 일주도로 낙석 위험 구간은 모두 28곳. 하지만 이 가운데 40%인 11곳만 안전정비 사업이 완료됐고 13곳은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안 절벽과 바위가 많은 험준한 지형 탓에 안전정비를 위해서는 한 곳당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릉 일주도로의 경우에는 지금 일주도로 전역이 낙석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지방 차원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면적인 낙석 방지 대책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은 5년마다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주민 안전시설의 설치 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울릉 주민들이 안전하고 울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한 여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독도 수호의 전진기지인 울릉도 주민과 연간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중복인 오늘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는 더 확대됐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 최저기온 25도를 웃돌았습니다. 폭염특보도 확대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와 전남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동안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한때 지나는 소나기가 더위를 식혀준다 기보다는 습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 들어있는데요.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 지나는 비 때문에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120mm 이상의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도로 출근길부터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33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2도에서 34도 분포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구례에서도 한낮 기온 무려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시작되면서 광주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오늘보단 2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